네, 지금 이제 녹화 시작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탄화수학은 되게 탄화수학고 대학에서는 이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의 어떤 기초적인 그런 얘기를 오늘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보러 오는 날 수능 다음 주죠? 수능 보고 그 다음 주 18일, 11월 18일 그날 유기화학 책 그리고 일반화학 책을 한 권씩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도 보지만 좀 더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참 좀 찾아봐도 그 책들을 참고해서 찾아봐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화학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 지금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날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좀 알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든가 내신 성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여유, 좀 부지런을 떨어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쪽으로 이동해서 어,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출결은 지금 선생님이 이따가 사진 찍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로 할게요. 자, 이제 이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은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봤고, 탄수화물의 구조식, 탄화수의 구조와 성질, 방향적 화합물 구조와 성질. 방향적 하면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방향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는 네 개의 원자와 결합한다는 거, 항상. 네 개. 보통 이제 수소를 쓰지 않고 이렇게 점으로만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그럼 이런 자리가 수소가 다 생략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단일그램만 돼 있다는 거. 알크라고 하는 것은 탄소 골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AN이 하면 단일그램. 알크 탄소 골격으로 돼 있는데 이중고, EN이 붙어 있으면 알케인이라고 해서 이중결합이 있다. 그 다음에 아인이라고 하죠. 아인, 알카인이라고 했을 때는 삼중결합이 하나 있다. 이런 것들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방족이라고 한다. 이건 아직 벤젠 비슷하지만 벤젠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방족이고 요게 이제 벤젠골이에요. 벤젠을 포함한 것을 방향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돼 있는 것들을 포화라고 하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있는 것들을 불포화라고 한다는 거. 단일결합만 돼 있는 거. 여기서 사이클로라고 하면 볼이라는 얘기예요. 사이클로라고 하면 볼이 그 탄소 골격으로 돼 있고 AN에는 단일결합 돼 있다는 얘기죠. 볼이에 단일결합으로 돼 있다. 이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포화는 단일결합만 돼 있고 탄소가 단일결합만 돼 있는 것들을 포화. 불포화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이 있는 것, 또는 삼중결합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파이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 명명법 붙일 때 이렇게 탄소 개수에 따라서 탄소가 하나 있으면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쓰지 않고 이렇게 골격만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여기에 탄소가 있다는 거예요. 탄소가 있고 수소는 또 생략했죠. 여기서 수소가 3개 있어요. 여기는 결합선이 네 개가 되어 있는데 2개만 되어 있으니까 2개. 그래서 CH3, CH2, CH2, CH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탄소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3개, 얘한테 3개, 얘한테 3개. 얘는 지금 3개의 골격을 갖고 있으니까 수소가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거죠. CH, 요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이름 붙이는 방법들도 생각을 했었죠.
시황제에 부여되는 숫자는 작게 해라. 그러니까 이쪽부터 1, 2, 3 하면 3이 되지만 이쪽부터 하면 1번 탄소, 2번 탄소. 2번 탄소에 두 개의 메틸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은 어디서 붙여도 마찬가지죠.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어차피 똑같으니까 2번 탄소에 메틸, 3번 탄소에 메틸이 붙어 있는 뷰테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준다. 또 이쪽부터 붙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가죠. 이쪽부터 붙이면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이쪽에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숫자가 작게 보여드리는 숫자를 작게 붙여라. 이런 얘기죠. 얘는 이게 주 골격인 것 같지만 여기서 이게 주 골격이다. 그렇죠? 이게 주 골격이다. 펴질 수 있다. 그래서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에 메틸기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가장 긴 사슬이 주사슬이다. 언제나 고든 사슬이라는 편견은 갖지 않도록 하자. 주의해야 되겠다. 이제 혼성괴담수 있었죠? 혼성괴담수는 괴담수는 뭐예요? 괴담수가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쉽게 한 1에서 배우는 정도들은 괴담수를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혼성 오비탈 이런 얘기네. 그래서 분자의 원자의 원자값 괴담수, 원자 괴담수. 오비탈이죠. 원자 궤도함수는 고립된 원자의 궤도함수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분자 내에 있는 분자 속에 있는 원자의 그 오비탈은 고립된 원자. 하나의 원자만 봤을 때 그 오비탈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원자 궤도함수의 공간적 배양, 분자 모양을 가지고 혼성은 오비탈의 혼합 과정,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섞여서 하나가 섞여 있는 두 개나 섞여 있는. 그래서 SP, SP2, SP3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혼성궤도 함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전자 그룹이 몇 개 있느냐는 거죠. 전자 그룹 몇 개. 두 개 있다라고 하면 SP 요거는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두 개짜리니까 세 개의 전자그룹 모형이 있다. SP3 하면 CH4 같은 거, 우리가 이제 CH4 같은 것은 삼연체 구조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 있으면 전자그룹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자그룹이 4개 있는 거죠. SP3. SP3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평면으로 축으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그룹이 이렇게 5개를 갖는 이렇게 되는 거죠. SP3D라고 하는 것은 평면에 삼각형이 있고 축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그룹이 4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6개의 전자그룹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SP3D2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지금 우리는 이 정도만 SP나 SP2, SP3 이렇게 인식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SP, BCl2를 가지고 예를 많이 들었다. BCl. 그러니까 베릴륨은 금속이긴 하지만 비금속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공유결합성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베릴륨이라고 하는 것이 4번이니까 이 원자의 오비탈을 생각해 보면 1s2에 2s2에 뭐 2p까지 간다라고 하면 전자같이 이렇게 되겠죠. 1s2, 2s2, p 오비탈 3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렇게 되면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야 여기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비탈 겹침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려면 2개의 오비탈이 있어야 되죠.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그 다음에 그러면 EP가 2개가 남는다. EP.
EP 오비탈 두 개 나오고, 얘는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 해서,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의 에너지 주위는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그렇죠? S 오비탈 특성이 한 50% 정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ES의 요거 그다음에 요 P 오비탈에서 요거 하나가 가서 여기서 혼성 오비탈 SP 오비탈 생기고 EP 오비탈 두 개는 남은 것이다. 장차 배율결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장차. 예를 들어 빈 공간, 빈 오비탈이 있음으로 해서 배열결합 일반적으로 저기서 전자를 제공해서요. 땅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SP 혼성어다. SP 오비탈 이렇게 얘기했다. 네, 나오죠? 180도 이렇게 있다. 전자그룹이 두 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SP2. SP2라고 하는 것은 BF3 갖고 설명을 하고 있죠. BF3라고 하면 BF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수가 이렇게 있으면 플로린이 여기서 이렇게 있고 여기서 플로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소에 5번이니까 1s2에 2s2에 2p에 이 원자 오비탈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p 오비탈 3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붕소는 오비탈 겹침이 예배끼리 할 수가 없잖아. 하나밖에. 그런데 지금 결합이 이루어졌다. 세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 겹침이 3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오비탈이 나와야 된다. S 오비탈 하나에 P 오비탈 두 개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EP 오비탈 하나 나왔죠. 그래서 전자 세 개가 이렇게 오비탈 겹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요것들이 sp2 혼성 오비탈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중소에서 얘네들이 지금 sp2 오비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sp2가 있고 EP 오비탈 얘도 장차 배열결합할 수 있는 애죠. 장차 배열결합할 수 있어서 요 중소가 여기 있으면 sp2에 여기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죠. 오비탈 겹침이 여기서 일어나서 전자 두 개씩 이렇게 겹침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플로린의 EP 오비탈과 붕소의 sp2 오비탈이 여기서 겹침이 일어났고 여기서 빈 EP 오비탈 보이나요? 빈 EP 오비탈이 보이죠? 빈 EP 오비탈 얘는 장차 배열결합할 수 있는 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sp2에 대한 얘기 이렇게 sp3 CH4 갖고 얘기하고 있죠. CH4 CH4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네들 이제 삼연체 구조로 그려져서 이렇게 있다가 탄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됐어요. 이렇게 결합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결합이 여기서 이렇게 CH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오비탈 겹침이 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탄소를 나타내보면 여기서 탄소는 6번이거든요. 이쪽으로 그릴게요. 탄소는 6번이야. 아니, 너무 탄소를 그린다. 탄소가 있으면 6번. 1s2, 2s2, 2p2. 이렇게 되겠죠? 오비탈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질 거아요 그럼 오비탈 겹침이 여기서 두 개밖에 원자 오비탈만 봐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S오비탈 하나에 네 개, 똑같은 에너지 주기를 가진 것들이 네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세 개가 그 앞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홀성부터 네 개가 나오면 얘네들인 거죠.
4개 혼성입니다. 나타나.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그대로 보이죠? ES에 2개, EP에 2개의 전자. 그래서 전체 S오비탈 3개 하고, 이제 S오비탈 하나 하고 P오비탈 3개가 모여서 sp3 혼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4개의 결합선이 나타내지는 것은 sp3 혼성 오비탈로, 그 다음에 CH4의 H는 1s겠죠? 1s와 sp3가 여기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요. 되죠? 그렇죠? SP와 SP2, SP3 혼성 오비탈. 예. 자, 그래서 이제 대답식 겹침과 분수법 공결합의 형태에서 앞단원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지금. 세로 겹침과 시그마 결합. 이렇게. 세로 겹침과 시그마 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그마 결합이 뭐냐면, 결합축에 따라서 가장 높은 전자밀도를 갖는다. 결합축, 시그마 결합. 결합축을 중심으로 후대시킨 터닝, 결합축이 있죠. 모든 단위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자의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탄소하고 탄소, 이렇게 단위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H가 있고, 여기 H가 있고, 여기 H가 있고, 여기 H가 있어. 그럼 CL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탄소는 혼성 오비탈로 sp3 혼성 오비탈을 갖고 있죠? sp3. 됐죠, 여러분들? sp3? 이거? 혼성 오비탈을 갖고 있어요. 염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얘하고, 이렇게 되냐고. 탄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CL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CL이 있고, 이쪽에서 H가 있고, 이쪽에서 H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얘하고, 얘는 어떠냐? 완전히 똑같은 애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일 결합들, 이 시그마 결합을 하나 있지만, 이 단일 결합은 어떨 수 있다? 회전시킬 수 있다. 회전. 회전이 가능하다.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은 회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돌려주면 어때요? 돌려주면 똑같죠? 완전히 같은 애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회전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 파이결합은 어떻게 되느냐? 파이결합은 그래서 저것처럼 붙어서 C2H4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C2H4라고 하는 것은 탄소 이중결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CH4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sp2 되나요? 이 탄소? 이 탄소에 대해서 sp2 혼성 오비탈을 갖고 있죠, 얘가? 그렇죠? 이중결합이더라도 전자 구름은 여기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그렇죠? sp2. 저기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하는 얘기냐면 이 탄소가 결합선을 3개를 갖고 있죠, 이렇게. 탄소도 결합선을 3개 갖고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sp2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 sp2. 여기서. 근데 여기서 sp2 얘네들이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서 결합이 형성됐고 축과 축이 형성된 것으로 이거는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빈 것에 p 오비탈이 하나 보여야 돼요. p 오비탈. 이 p 오비탈이 하나 빈 것이 있다. 빈. 이거 한번 다시 해요. 탄소 6번이야. 1s2, 2s2, 2p2. 이렇게 되죠? 원자부터 나타내보면. 1s2, 2s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오비탈 겹침이 두 군데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 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sp2니까 이렇게 가죠.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와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여기서 EP 오비탈이 하나 남아.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sp2잖아요. 여기 EP 오비탈이고. 그러니까 이 탄소에 대해서 sp2가 됐고 이 p 오비탈의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탄소도 마찬가지죠. 여기 전자 하나 있었잖아. 근데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죠? 파동 운동을 하죠. 파동 운동을 해서 여기서 얘네들이 있다고 했을 때 파동 운동이 돼. 파동 운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위상이 같으면 보강 간섭을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파이그랍을 갖는다는 거예요. 파이그랍. 그래서 이 파이결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파이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결합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시그마 결합을 하나 파이결합인데 이 파이결합이 굉장히 얌전하게 그려져 있지만 이 파이결합에 있던 이 전자 하나가 파동 운동을 통해서 파동 운동을 했다. 이거야. 얘도 파동 운동을 해서 우위상이 같은 애들은 보강 간섭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돼서 전자가 바깥으로 막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많이 노출돼 있어서 이 파이랍이 있는 애들은 전자가 밖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애들의 타겟이 되는 거죠. 아, 저기 전자가 많구나. 저쪽에 가면 쟤하고 결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술을 기준으로 여기 시그마 결합이 하나 있죠. 시그마 결합이 하나 있잖아요. 요 색깔이 시그마 결합을 해보자. 시그마 결합 위아래 두 개 여기 높은 전자밀도 갖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이것을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은 언제나 하나의 시그마와 하나의 파이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결합이면 시그마 결합 없이 파이 결합만 두 개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위아래 있지만 하나야, 하나. 이중결합의 두 전자쌍. 전자밀도 영역이 다른 궤도함수가 오비탈이에요. 점유해서 암말리게 건 하나의 전자물질을 이동합니다. P궤도함수의 가로겹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이결합은 회전을 방해합니다. 이 파이결합은 회전시킬 수, 얘네들이 회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회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회전을 그러니까 여기서 탄소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HH가 있고 이쪽에 CL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얘하고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돼 있으면 HCl 이쪽에서 CLH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분자식은 같죠? 탄소 두 개, 수소 두 개, CL 두 개로 얘도 탄소 두 개, 수소 두 개, CL 두 개로 분자식은 같아. 같지만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애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애다.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이성질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질체.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질체. 성질이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달라요. 구조가 달라서. 그죠? 구조가 달라. 왜? 얘네들은 회전이 되지 않는다. 분자층 같다. 분자층 같지만 얘네들 성질은 다르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성비치라고 한다. 이성비치라고 한다. 자, 잠깐 선생님이 여러분들 출결 사진 하나만 촬영할게요. 오늘도 영상 수업 시청 가능한 나이라 아직 아는 학생들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름과 뒤에 학교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기 바래요. 이름과 학교. 잠깐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네. 아, 그렇구나.
시그마 결합은 회전은 가능하지만 이 파이 결합이 있으면 회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어, 도 하겠지만 이렇게 이런 곳은 이제 우리가 같은 쪽에 있잖아. 한쪽에 같은 쪽에 있는 것은 CC형이라고 얘기를 붙이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돼 있는 것들 트랜스형. 트랜스, 트랜스 지방 이런 것 들어봤죠? 그때 트랜스형. 대칭으로 돼 있는 거 트랜스. 음. 삼중결합이면 탄소탄소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네들은 하나만 시그마 결합은 하나예요. 축과 축을 중심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개는 파이 결합이에요. 파이 결합이 두 개. 여기서 삼중 결합에서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에테인이라는 것이 보이죠? 에테인.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회전이 가능해.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요거니까 얘가 보니까 SP3 수동부터 돼요. 전자그룹 3개 있잖아. SP3. 얘도 SP3 혼성오비터. SP3, SP3 혼성 오비터 겹침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시그마 계열. 다 시그마 계열이에요, 얘네들은. 그렇죠? 시그마 계열은 총 몇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개죠. 시그마 계열이 7개. 그리고 시그마 계열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전자 매트를 보이고,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것은 이 탄소가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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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 혼성 오비탈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sp3, sp3가 겹친 일이 나타났어요. 네, 다학생. 아, 그래요, 그래서요? 네. 아, 혹시 이제 뭐 늦게 와서 한 사람은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앞에 부분 좀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것이라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에틸렌 같은 거고요. 에틸렌. 요거가 전자그룹이 3개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지? sp2지. 그죠? 이것도 sp2. 별것도 아니죠? 이렇게 접하면 sp2라든가 sp3라든가 바로 되는데, 안 접하면 모르는 거죠. 그죠? sp2. 여기는 무슨 계란? sp2의 오비탈 겹치기는 시그마 계란이 하나 있고, 여기서 EP 오비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있던 것들이 보강 간섭에 의해서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파이계라가 하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커요.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시그마 계란만 있는 애들은 어때요? 시그마 계란만 있으면 얘가 쉽게 끊어지는 애도 아니고 밖으로 노출돼 안 돼 있죠. 반응성이 작은 거예요. 반응성.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의 결합력은 크겠죠. 좀 결합력은 크겠지만 결합력은 크지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 얘네들은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2개 보이나요? 파이 결합 위아래로 그다음에 앞뒤로 얘네들은 파이 결합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벽한수에 대해서 SP 혼성 오비탈 보이죠? SP 혼성 오비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 결합에서 위아래에 있던 EP 오비탈 그 다음에 앞뒤로 있는 EP 오비탈 이쪽 탄수에서도 위아래로 있는 혼성 오비탈 얘네들 그리고 앞뒤로 있는 혼성 오비탈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움직였, 얘들 이렇게 움직였으면 보강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한 오비탈이 S오비탈로 보일 것이고 위아래로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색깔로 나타낸 것이 여기서 얘네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오비탈이 보일 거다. 이 p 오비탈의 겹침에 의해서 얘네들이 요 파란색처럼 보이는 요것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으면 이 p 오비탈은 앞뒤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서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모양이 복잡하게 보여서 지금 파이 결합 두 개 보이죠? 파이 결합. 그래서 동일한 파이 결합 두 로브라고 나타내는 거. 동일한 두 개의 로브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여기서 SP3 보여야 돼요. SP3 보이고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하나의 시그마 결합이 있다. 그렇죠? SP3 이렇게 보이죠? SP3에서 여기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났죠. 이게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SP3 시그마 결합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SP2 그렇죠? SP2 탄소 SP2 그 다음에 SP2가 지금 시그마 결합을 하나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오비탈 보이죠? 빈 피오비탈. 얘네들에 의해서 파이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색깔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오비탈이죠. 하나의 파이 결합인 거죠. 보이죠? 여러분들? 보였으면 좋겠네요. 삼중 결합이다. 지금 SP 혼성 오비탈 보이나요? SP 탄소에 대해서 전자구름이 두 배, SP. 그다음에 SP의 오비탈 겹침이라는 것은 하나 시그마. 그다음에 EP 오비탈 위아래에 있는 거, 앞뒤로 있는 거, 앞뒤로 있는 거. 그래서 위아래에서 전자의 궤도, 좀 보관 간섭에 의한 요 앞뒤로 있는 것들의 보관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파이그라 이렇게 두 개가 보인다.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밖에 둘러싸고 있는 여기는 다 전자들로 노출된 거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어떤 것들의 공격을 받기가 쉽죠. 그러니까 반응성이 상당히 큰 거죠. 반응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봤을 때 시그마, 파이, SPO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작용기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유기화합물 그랬죠. 그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학의 대부분이죠. 화학의 일반 화학은 그 아주 조그만 범위가 조그맣다고 보면 유기화학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유기화학 책을 선생님이 조그만 거 하나씩 샀으니까 한번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탄소화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고 유기화합물을 공부하는 학문을 유기화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유기화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용기라는 것이 있는데 탄수화물의 구조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특정한 원자들의 집단, 구조적 특징을 결정, 구조적 특징을 결정짓는 원자들의 집단을 작용이라고 한다. 작용기는 헬로젠, 하이드록시, 카본일기, 카복실기, 아미노기 등이 있다. 작용기 종류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일반적으로 알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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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카인. 우리 알크라고 했던 것들을 ALK, 알크라고 했던 것 탄소 사슬에서 단일 결합만으로 되어 있으면 알케인. 이중 결합 있다.
무슨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있다.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p 오비탈에 의해서, 보완 간섭에 의해서 전자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알케인이라고 해요. 반응성이 크다. 알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성이 더 크다. 파이 결합이 있고 얘는 파이 결합이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OH 있는 거. OH. 요거 이름을 하이드록시기,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이드록시기 OH 있잖아요. 요거 있으면 여기서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하이드록시기라고. 여기 이제 탄소가 하나 있죠. 메틸이야, 메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그럼 탄소가 두 개 있으면 뭐라고 그러나? C2H5의 OH. 탄소 두 개면 에틸이라고 했죠? 에틸 알코올. 이거는 에틸 알코올. 이거는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탄소가 하나 있을 때 메타 이렇게 한다 했죠? 메틸 알코올. 이렇게. 탄소가 두 개 있다. 에틸 알코올. 세 개 있다. 프로필 알코올. 네 개 있다. 뷰틸 알코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OH가 있어. 얘 OH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할로젠이라고 했죠? 할로젠, 여러분, 플로리나 염소, 이런 전기음 성도가 큰 애들, 할로젠, 그죠? 할로 알케인, 네. 여기 이제 할로젠이니까 할로 알케인, 메틸기가 붙어 있는, 어쨌든 이런 분들은 할로 알케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NH2, NH2, 아민, 얘는 아민, 그래서 기로서는 아미노기, NH2를 아미노기.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을 때 아미노기에 탄소에 산이 붙어 있는 CH3, COH 붙어 있는 것을 아미노산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따가 또 해줄게요. 얘는 액성이 뭐겠어요? NH3에서 암모니아에서 CH3를 하나 바꾼 거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 다음에 여기서 알데하이드.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알데하이드. 이것을 알데하이드입니다. pH로 붙어 있는 거. 요것을 요게 알데하이드란 말이에요. CH3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아세트산 이렇게 얘기하죠. 아세트산이라고 했을 때, 근데 얘는 아세트 알데하이드, 아세트 알데하이드, 아세트 알데하이드. 왜냐면 뒤에 알데하이드니까. 얘는 요게 C2H5잖아요. 이게 C2H5. 아까 얘는 에틸알코올 했으면 에틸 요게 뭐라고? NH2 아민 있죠. 에틸 아민. 요거 탄소 CH3 메틸이죠. 염화 메틸. 이렇게 염화 메틸. 요거 메틸 CH3가 메틸이니까 메틸 알코올. 얘는 염화 메틸. 얘는 에틸 아민. CH3 NH2였으면 메틸 아민. 이렇게 이름 이렇게 됐겠죠. 아민. 어떤 성질을 특정 짓는다. 구조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것들은 작용기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알데하이드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왼쪽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 한번 나타내. C에
비분해졌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것들 카본이 음, 이렇게 불러. 카본일, 카본일, 카본일 이거를 얘네들이 카본이라고 한다. 카본일. 이 카본일에 붙어 있는 이 탄소 있죠. 이 탄소가 최고 불쌍한 탄소예요. 한번 불쌍하다고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왜냐면 얘는 전자가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전자가 부족해요. 전자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가 제가 저희 공격 대상이야. 카본일이. 그러면 여기서 카본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카본일 이렇게 있어요. 카본일에 아까처럼 H가 붙어 있어. H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를 알데하이드라고 했죠. 요거 카본일이야. 카본일에 양쪽에 탄소가 붙어 있어서 이걸 알킬이라고 그래. 탄소가 붙어 있는 것이면 이런 애들 케톤이라고 그래. 이거 케톤. 아까는 알데하이드라고 했죠? 케톤이라고. 이거 알데하이드면 요 H가 붙어 있을 때 여기 양쪽에 카본일에다가 이거 탄소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런 애들 케톤이라고 한다고. 케톤. 또 카본이래. 이게 카본이래요. OH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산이라고, COH잖아. 카복실산. 카복실산. 여기 OH가 붙어 있으면 카본이래. 카본이래. OH가 붙어 있으면 카복실산. 이렇게 보면 돼. 또 카복실에 카복실에 O 알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 뭐 알킬기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에스터라고 해. 에스터. 여기는 CO가 중심이야. CO. 여기서는 COH를 같이 붙여서 카복실산. 여기서는 요 카본이 요것만 케톤 양쪽에 탄소가 있어야 돼. COH 이렇게 되는 거야. 카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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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2가 붙어 있어. 아민이 붙어 있다 이거야. 이런 것들은 아마이드라고 해. 아마이드. CONH2. CONH. CONH. 아마이드. 이렇게 CONH. 아마이드. 비운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카본이라고 하는 애들, CO라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CO. 여기도 CO 있고, 이 CO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CO를 카본일이라고 그래. 카본일. 카본일인데, 카본일 바뀌는 애들, 이 탄소가 굉장히 부족해요. 마찬가지야. 전자가 부족해. 이 카본일. 그러니까 누구하고 반응을 어떻게 해요? 반응을 후시탐탐 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전자를 좀 받아들였으면, 네? 전자를 받아들였으면 한다. 이런 애들에서 케톤이라고 하는데, 요거 케톤이겠죠. 두 개의 메틸기가 붙어 있네. 메틸. 그래서 그거를 아세톤이라고 합니다. 아세톤. D 메틸 케톤. D 메틸 케톤. 두 개의 메틸기가 붙어 있는 케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세톤이라고 합니다. 네, 아세톤.
얘는 카복실산이죠. 요거 아세트산, 그죠? 아세트산을 얘기해요. 아세트산. 요게 뭐라 했어? CO가 중심이라고 했죠? 디메틸 에스터, 디메틸 에스터. 혹은 메틸 아세테이트를 되는데 디메틸 에스터. 이 에스터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인 게 과일 향이 나는 거예요. 이거 향신료, 그렇죠? 향신료. 우리가 사과 주스, 뭐 무슨 복숭아 주스 했을 때 다 100% 복숭아, 100% 사과인 것들도 있지만 그 향만 넣은 것들도 있죠. 향. 조금 넣고, 진짜 조금 넣고. 다 그것이 에스터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아마이드. 아마이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단백질 만들 때 펩타이드라는 말 있죠. 펩타이드 CONH잖아요. CONH. 이 펩타이드, 펩타이드 이런 것들은 천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펩타이드, 아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보통 이런 것들은 단백질에서 나타날 때는 펩타이드계라 요거는 이제 나일론 같은 거 있어요. 나일론 같은 거에서는 아마이드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인공적인 것으로 만들어낸 것들은 아마이드 결합이라 하고 천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 나이트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CN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시아노기. 우리가 사이나라는 거 있어요. 사이나 시골에 가면 사이나 그 시아노기는 사이나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독성이 엄청나거든요. 얘는 독성이 엄청나요. 뭐 그 정도 알고 있어. 네. 독성이 엄청나고 반응성이 상당히 좋아. 얘는 반응성이 상당히 좋은 이유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COH 있다 그러면 산이구나. 그래서 CH3COH 있다. 이게 산인 거예요. 그러면 COH 있다. 이것이 뭔지 몰라도 COH가 있으니까 이거 산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 CO가 있다. 어떤 것들에 CO가 있다. 그러면 아마이드가 있구나. 그리고 얘는 어떤 과일 향을 내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알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나이트릴기, 시아노기까지 넘어갔어요. 자, 이거를 카보닉이라고 합니다. 카보닉. CO. 그렇게 되는 거. 알데하이드 보이죠? 알데하이드. 아까 카보닐에, 카보닐에 뭐가 있어요? H 붙어 있어요. 그 카보닐에 H가 붙어 있는 것을 알데하이드라고 했다. 케톤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카보닐에 여기에 양쪽에 메틸, 수소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카보닐에 수소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카보닐에 수소가 붙어 있어요.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여기가 매우 약한 부분이다. 델타 플러스. 그렇죠? 델타 플러스가 된다. 이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데하이드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케톤이죠. 양쪽에 CH, 이 탄소와 케톤이라고. 케톤. 요 양쪽에 탄소 붙어 있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케톤, 아세톤 이렇게 불렀다. H가 붙었어요. 알데하이드. H가 붙었어요. 알데하이드. H가 붙었어요.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그렇죠? 양쪽에 탄소, 탄소가 있다? 케톤이라고. 뭐를 가지고? 카보니를 가지고, 카보니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다. 카보니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알데하이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알데하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은, 어, 잠깐 쉬었다 할게요. 7시에 만날게요. 영상 껐다가 또 하면 안 보일 수 있어서, 또 일단 안 누를 수 있어서 그냥 놓고 할게요. 나중에 참고해서 보세요.
네, 어느새 벌써 7시가 됐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카보닐이라고 하는 거를 좀, 그렇죠. 카보닐을 중심으로 해서, H가 붙어 있으면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OH가 붙어 있으면 카복실산. 그 다음에 OR, 이거, O하고 탄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아마이드, 과일향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네, 이제 반응을 중심으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그 단백질을 만들 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 다시 보면 안 됩니다. 아미노산의 반.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다 써볼게요. 네,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제 아미노 NH 이게 이제 아미노라고 했죠. 그다음에 CON OH 카본일이죠. 이게 카본일에 OH가 붙어 있으면 카복실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미노. 그럼 여기 이제 다른 알킬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메틸이든 에틸이든 이런 게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R이라고 하는 것은 메틸이든 에틸이든. 그다음에 여기 H. 그래서 여기 아미노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산, 아미노산. 그럼 카복실에 요 전자 부족하다. 카복실에 전자가 부족. 여기에 비밀연산 여기로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여기 이제 아미노산 1이라고 했죠. 그럼 이쪽에서 또 아미노가 있고 탄소에 2라고 하고 여기 H가 있다. C에 O에 O에 H. OH라고 했으니까 여기 OH.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음,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얘가 요 이제 전자 있잖아요. 여기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카본이래, 여기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가서 공격을 하는 거야. 여기를 가서 공격을 하면, 물론 이쪽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산소는 수소애들처럼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하나에 공유전자쌍이 두 개, 비공유전자쌍 두 개, 공유전자쌍 두 개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질소는 비공유전자쌍 하나에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일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그러면 얘가 여기 가서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비공유전자쌍이 얘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다가 전자를 주고 이것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소 이온으로. 그러면 이주기에 있는 것들은 있죠. 주별표 이주기에 있는 것들은 옥텟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결합점이 5개가 되니까 결합점이 5개 되니까 여기 이주기라고 있고 단일기라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 전자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것이 되냐면 OH-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 떨어져 나갔을 거고요. H 이렇게 C에 R1에 H 이쪽에서 C에 이렇게 이중계라고 있었죠. 이건 떨어져 나가고 얘가 붙었으니까 질소가 와서 다 붙은 거예요. H에 C에 R2에 H C에 O에 OH는 또 떨어져 나갔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지겠죠.
계속 잇따라가거든. 압력이. 그리고 물이 나와요. 여기서 H 떨어지고, 여기서 OH 떨어졌어. 이게 물이 나와. 요거, 이게 단백질이야. 단백질이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나일론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나일론일 때는 아마이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울게요. 또, 알코올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촉매하에서, 이 촉매, 산촉매에서 여기다 물을 갖다 넣어주면, 산촉매하에서 물을 갖다 넣었어요. 물, 물을 갖다 넣었다? 위에다 그릴까요? 이렇게? H. 산촉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이계라고 보여야 돼요? 파이계라고 보여요. 파이계랍. 파이계랍은 지금 시그마 결합의 위아래로 파이계랍이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바깥으로 막 노출돼 있죠. 이거 파이계랍이. 그죠? 전자가 바깥으로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전자가 없죠. 얘가 부르는 거.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저 파이계랍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만 나고 여기서 이 수소가 이렇게 해서 수소가 가서 결합을 한다고요. 결합을 하면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도 전자를 피오미터에 있던 전자를 공유했었잖아요. 줬잖아요. 줬는데 얘가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가져다가 얘한테 다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황당하게도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됐어. 근데 지금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물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물이.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전자가 이쪽에 가서 이제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야. 달라붙을 수 있으면 산소는 아까 뭐라 했어요? 산소는 비공전성 두 개의 공전성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근데 얘를 하나 줘서 결합을 해버리면 결합이 세 개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너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면 다시 써보면 여기서 H 있고 여기서 일단 요 H가 달라붙으면서 이쪽에 H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가서 결합을 형성했죠. 결합을 형성하고 산소가 이렇게 있고 요 수소 있죠. 비분열성 하나 있었잖아요. 얘가 얘가 이쪽에다가 전자를 주고서 떠나는 거야. 그래야 비분열성이 두 개가 되죠. 주고서 떠났기 때문에 얘 떨어져 나오면은 전자가 없이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있었는데 그대로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이건 뭐예요? C2H5에 OH 붙어 있는 에탄올이잖아. 그죠? 에탄올. 에틸알코올. C2H5 OH. 예쁘게 그리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C2H5에 OH가 붙어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탄에다가 물을 산촉매하에 물을 갖다 놓으면 에틸알코올을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틸알코올을 합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으로. 아, 그렇구나. 근데 에탄올, 알코올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알코올, OH,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으면, 하이드록시가 있으면 알코올이다 이렇게 했죠. 이런 알코올. 근데 알코올도, 이거 지울게요. 알코올도, 아까, 이, 이런 알코올이 있어요. 여기 이제 OH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OH가 붙어 있는 이 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 여기 CH3라고. CH3.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탄소 하나가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1차 알코올이라. 1차 알코올. 그런데 탄소가 뭐 알코올이 붙어 있잖아요. 되는데 여기서 CH3가 붙어 있는데 여기도 CH3가 붙어 있대. 여기 수소가 붙어 있고. 그러면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이 CH3 메틸기가 두 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2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2차. 그러면 얘네들이 알코올이 산화해서 여기부터 떠오면 1차 알코올이 산화, 수소 두 개를 잃는 산화를 하면 알데하이드가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산화하면 산소를 얻는 반응으로 산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술이 만들고 막걸리 식초라는 거 들어봤어요? 막걸리 술이 심해 시쳐요. 막걸리 같은 거. 산이 된다. 2차 알코올 이게 산화하고 수소 두 개를 떼버리는 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산소를 들어가는 산화. 그러면 케톤이 만들어져요. 케톤은 산화하지 않아요. 3차 알코올은 산화하지 않아요. 3차 알코올은 산화 자체가 안 해요. 그럼 이게 2차 알코올이면 3차 알코올이면 뭐겠어요? 여기서 OH가 붙어 있는 거에 CH3, CH3, CH3가 붙어 있다.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이게 세 개면 3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3차 알코올 이상 없겠죠? 이런 알코올은 산화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산화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소 두 개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서 수소가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은 산소가 여기 수소한테 땡기죠. 이걸 내놓으라고 그런다. 그리고 여기 이 탄소에 대해서도 땡길 거란 얘기예요. 그죠? 땡기면 옆에 있는 애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옆에 있는 애들이 영향을 받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소하고 요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 개의 수소가 떨어졌어요. 두 개의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H3의 C에 여기 산소가 남았잖아요. 산소가 남았는데 어떻게 남느냐면 여기서 전자를 주고 가기 때문에 H가 하나 남았고 산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 결합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카본이랬죠? 수소가 붙었잖아. 그럼 이게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아세트 알데하이드. 그리고 또 산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산화가 일어나면 요번에 산소가 들어가는 산화가 일어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이중결합보다는 여기 단일결합 뚫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C, 카보일이죠? OH 붙었잖아요. 산이죠, 산. 카복실산. 그러니까, 알데히드를 어떻게 합성하느냐? 알데히드를 어떻게 합성하느냐? 1차 알코올을 산화해서 알데히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산은 그거를 1차 알코올을 2번 산화시켜서 만든다는 거예요. 산화한다고 해서 산화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했죠? 산화수, 정경성도가 큰 애가 얘가 크죠? 그러면 전자를 땡겨가죠. 여기서는 전자를 땡겨왔어요. 그렇죠? 탄소가 정경성도가 크니까. 마이너스 2였다가 이쪽으로 뺐겠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죠. 탄소가.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탄소가 끌어갔다가 두 개를 뺏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됐죠.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된 거죠. 여기서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뺏기고 이쪽으로 두 개 뺏겼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여기서 변함이 없죠. 플러스 3이 됐죠.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가 된 거죠. 이 2차 알코올이야. 2차 알코올이 산화하면 수소 두 개가 떨어져 나가요. 요 수소하고 요 수소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탄소에 이 산소가 카본이 단일결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기 CH3가 됐고요. 여기도 CH3가 됐잖아요. 디메틸 케톤, 아세톤이죠. 케톤. 얘는 산화돼 안 하는 거예요. 탄소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탄소가 있죠? 탄소가 있고 뭐 탄소가 있죠. 이런 것들을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요것들이 탄소를 통해서 붙어 있잖아요. 2차 알코올이죠. 2차 알코올이 산화해서 수소 두 개를 떼어내었어요. 여기서 떼고 여기에 수소 하나 있었겠죠? 네 개 있었으니까 붙어서 이중결합이 됐고 요것이 메틸 이렇게 붙어서 케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1차 알코올이 산화해서 알데하이드가 돼요. 알데하이드가 산화해서 산이 됩니다. 1차 알코올이 산화하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산화하면 산이 되고 2차 알코올이 산화하면 케톤이 되고 그래서 그 적당한 반응식 하나의 A로 이렇게 공격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반응이 된다는 여기다 한번 볼까요? 카복실산, 카복실산. 카본일기가 있고 OH가 붙었으니까 카복실산 이렇게 했죠. 카복실산은 어떻게 얻어졌어요? 1차 알코올이 산화하면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산화해서 카복실산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보면 카복실산은 물에서 약한 산이다. 물에서 약산이다. 이거 수소연이 떨어져도 수소연이 떨어져도 얘네들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냐면 뭐가 생긴다 했잖아요.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치우치는 비편제화. 비편제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정해지죠. 안정해지기 때문에 굳이 다시 수소연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소연을. 그래서 수소연을 다시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떨어뜨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되는 거죠. 알코올은 어땠다고 했죠? CH3에 OH가 있었다.
메틸 뒤에 OH 붙었으니까 알코올이잖아요. 얘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얘한테 전자들이 얘가 준 전자까지도 더 치우쳐 있죠. 편제돼 있잖아요. 편제되면 불안정해. 다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소가. 알코올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떨어지면 불안정해, 편제가 돼서. 전자가 치우쳐요. 같은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가 몰려 있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반발하지.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수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소가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약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편제에 서 약세된다. 산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수소율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OH하고 반응을 하겠죠. 얘네들은 앙금을 만들지 않고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 수용액 상태로 이온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과 염을 만든 일종의 중화 반응이라는 거죠. 카복실산 가정비를 가진 애들이 카복실산 뭐예요? COH죠. 카본일기에 OH 붙어있는 애들. 카본일기에 OH 붙어있는 애들. 산이에요. 산. 카본일기에 OH 붙어있는 애들. 산이라고. 산. 엔조산. 트르산. 극탄산. 양미산. 얘나 얘가 똑같네. 카본일기에 OH 붙었다. 여기 아무리 많이 복잡하고 옥타, 데칸산, 스테아로산 못 적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카본일기에 OH 붙어있어 이거 산이다. 카본일기에 에스타. 에스타. 어떻게 만드는 방법일까? 여기가 카본일, 카본일, 플러스. 여기가 부분적으로 플러스잖아. 전자가 항상 부족하다. 전자가 항상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 지금 OH, OH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여기를 공격한다는 연결되겠지. 연결되면 산소는 비분열성 두 개가 있어야 안정한데 이미 얘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얘를 얘를 떨어뜨려 나가.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비분열성이 생기죠. 그러면 탄소는 결합선이 다섯 개가 돼버렸잖아요. 옥텟 규칙을 꼭 지켜줘야 돼요. 탄소나 산소나 질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떠나간다는 얘기는 전자를 가지고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H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수소는 전자를 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 떨어지고 파란 부분이 가서 붙어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아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이드. 그렇죠? 아마이드. 근데 아마이드인데 여기도 카본이 있잖아. 그 얘는 또 없는, 또 전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OH가 있잖아요. 얘에 의해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죠. 물에 의해서 다시 또 분해되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역반응이 있는데 물에 의해서 분해된다. 물을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에스터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화목실산과 화목실산. 그러니까 RCOOH 화목실산. 그리고 알코올 있죠. 그죠? 알코올. 요 알코올과 이 알코올의 H와 산에서 요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R, C에 O, 그 다음에 여기서 O에 아이다시가 붙어 당기고 물이 떨어진다. 근데 당연히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카본일에서 카본일에 여기가 전자가 약한 부분이 이렇게 전자가 없는 부족한 부분에 전자가 여기 가서 얘를 공격해서 여기서 결합을 시도한다는 거야. 결합을 시도하면 결합을 시도하면 얘들은 옥텟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를 떼어내야 되고요. 얘는 산소가 비문제성 두 개, 공전성 두 개가 돼야 돼. 이미 공전성은 두 개가 됐는데 세 개, 그러니까 얘를 떼어버리는 거야. 비문제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전자를 내주지 않아요. 전자를 자기가 갖고 나가야 비문제성이 되니. 그렇죠? 그래서 수소만 내보내는 거죠. 수소만 내보내서 수소 양이온이 되고 OH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갖고 나오니까 여기서.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고 나서 보니까 여기 카본일이 또 생겨서 카본일에 전자가 약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물에 있던 오에 의해서 비문제성에서 공격을 받아서 얘들이 또 분해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가수분해라고 한다. 역반응,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그냥 기억하는 것도 좋죠. 이 과일향을 나는 것들은 카복실산과 알코올의 중합 반응, 축합 중합 반응,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 반응 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갔을 때 카본일이 또 생겼고 물에 의해서 공격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쪽 역반응을 가수분해 반응, 그죠?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아미드화 반응이라고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에스테르 반응, 에스터 반응이에요. 에스터화 반응, 에스터화 반응이라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도 과일향이 나겠구나. CO가 있으니까 과일향이 나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아마이드 그리고 아마이드도 한번 가보세요. 아마이드도 여기 카본일 보이죠? 카본일 찾아있죠. 그럼 여기서 전자가 부족한 부분이야. 여기서 뺏기고 여기서 뺏겼잖아 전자를. 정금sun과 큰 산소하고 붙어 있으면서 요 탄소는 전자가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서 아민이라는 거에 여기 있잖아요. 전자. 그럼 얘는 뭐라 했어요? 질소. 비문제성 하나에 비문제성 세 개가 있을 때 안정하다. 얘가 결합을 하면 비문제성이 없으니까 얘네들 떼는 것보다는 여기서 수소를 떼어내면 이 수소가 전자를 내주고 얘만 전자를 여기다 놓고 수소만 나가요. 수소 양면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 가서 결합을 했으니까 옥텟 기준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CH3의 여기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검은색 C에 어디 있어요? C 여기 나왔고 빨간색 떨어지고 파란색이 가서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거라고. 요 비문일상 이렇게 있겠지. 왜? 비문일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수소가 여기서 이 양이온 상태가 됐잖아요. 양이온 상태고 여기서 전자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음이온 상태가 됐고 그것들이 이렇게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카본이 또 생겼지. 카본이 또 생기기 때문에
여기 비공전상에 의해서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 또 공격받을 수 있죠. 근데 얘가 역반응도 일어나겠다는 거죠. 물에 의해서 또 분해되는 반응이 얘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카본일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공격하겠지. 그럼 여기에 빨간 OH가 붙여진 게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그리고 여기서 끊어지고 H가 가서 달라붙는 거죠. 그죠? 여기서 되죠? H가 떨어지는 거 되죠? 여기서 얘가 얘하고 결합을 형성하니까 산소는 이구전산 두 개에 공유전자쌍 두 개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결합을 하면 공유전자쌍 하나에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하나에 공유전자쌍 세 개가 돼버리니까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얘가 전자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전자를 여기다 놓고 나가고 자기만 나가야 돼. 자기만 나가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전자를 가지고 나가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얘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수분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카본일의 전자 부족한 부분과 여기서의 비공유전자쌍과의 결합. 이거 나온 거죠. 여기 전자 부족한 거 보여야 됩니다. 전자 부족한 거 보여야 돼요. 여기에 그게 있는. 얘가 여기를 공격하겠지. 그러면 얘가 이쪽에다 전자를 주고 자기만 떠나가야 돼. 전자 아무것도 갖지 않고. 얘는 전자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형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카본이 또 있어요. 여기에 비공유혈상에 의해서 여기를 또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떨어져 나가고, 그죠? 마이너스 상태로. 여기서는 결합했으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야죠. 얘하고 얘가 또 결합하죠. 물에 의해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분해 반응이 여기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 이 CONH가 펩타이드죠. 펩타이드 결합으로서 단백질에서 아미노산들을 연결한 것이다. 펩타이드 결합. 반응 대충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 아마이드 작용을 가졌습니다. CONH. 여기서 펩타이드라고 하지 않고 아마이드, 합성 만드는 거니까. 이것은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해서 진통제를 만드는 아세트 아미노펜. 합성해 나오는 거. 합성해 나오는 아마이드. 천연, 단백질 같은 데서는 펩타이드, CONH, H가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아마이드, 황락토. 이런 데서.
삼촉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요거 보여야 돼. 먼저. 어. 그리고 여기에서 비문제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여기를 공격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비문제쌍이 결합했기 때문에 비문제쌍이 하나 더 생겨야 돼. 그럼 여기 전자를 놓고 얘만 떨어져 나가야 돼. 그죠? 얘만 떨어져 나가야 돼. 수소 이온 상태로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돼. 이렇게. 전자를 놓고 나왔기 때문에 전자 하나도 없이. 얘는 억대 기출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OH 마이너스 상태로 여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OH 없어졌잖아. 여기를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고, CO 있고, 여기서 OH 있고, CH3 양쪽에 OH, CH가 있고, CH3가 양쪽에 이렇게 있죠. 요거예요. O가 여기 가서 달라붙으면서 요 CH가 있고 이 CH3, CH3 있잖아요. CH3 당연히라고 회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카복실산이죠. 카복실산과 알코올, 에스테로 만든다. 에스터를 만든다. 과잉량이 난다. 그리고 여기서 OH-하고 여기서 수소가 해서 여기서 물이 빠져나와. 근데 얘는 여기에서 또 카본이 또 있잖아. 그러면 물에 의해서 분해 반응도 일어나겠죠. 그렇죠? 여기서 역반응도 일어난다는 가수분해 반응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죠? 요거. 그렇죠? 이게 생성물로 나왔는데, 물하고 같이 나왔는데, 얘는 또 가수분해 반응도 일어날 것이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약점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 카보닐. 여기 카보닐이죠. 카보닐인데, 이제 지금 여기 보고 가야죠. 요게 생성물이에요. 여기 카본이래. 물이 있잖아. 물이 여기서 무슨 반응이?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쵸?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물 있는 가운데는 아마이드는 가수분해 할 것이다. 요게 지금 아마이드가 CONH 있잖아요. CONH. 요게 아마이드죠. 아마이드가 가수분해 반응 떨어져 나갈 거다. 그래서 CO, 요 OH가 갖다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H는 그런 CO에 OH가 붙어다니게 된 카복실 산이 된 거예요. 산에서 H가 떨어져 나가서 NaOH의 OH하고 중화 반응해서 여기서 물이 만들어요. 물. 그리고 나트륨은 반응하지 않고 있었겠죠. 이렇게. 결합하지 않고. 음.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OH가 붙었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H하고 O하고 H가 붙었었겠지? 얘가 가서 달라붙었어. 그런데 얘가 여기서 결합을 하면 공유 결합을 세 개, 공유 중에 하나니까 수소 하나를 내보내야 되잖아. 여기다 전자를 놓고 나가게 해서 수소 요 상태로. 요 상태로 내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OH가 달라붙게 됐고, 여기 OH가 달라붙으니까 옥대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데 전자를 가지고 나가야 돼. 전자를 가지고 나가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돼. 여기서 플러스가 된 얘하고 해서 물을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아니, 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 H는 여기에 달라붙어야지. 그래서 NH2가 된 거죠, 여기서. NH2. 그 다음에, 여기서
COH 중에서 여기에 이제 OH가 붙었다가 O만 남고 H가 떨어져 나온 거야. H가 떨어져 나왔고 NaOH에서 OH가 음이온인 상태로 해서 물을 만들었던 거야. 나트륨은 이온 상태로 있는 거고. 바로 이해되죠? 자, 조금 이제 우리 교과서 화탄화수 알케인.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CH2에 수소 하나씩 양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케인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CH2에 이런 것들이 N개만큼 있고 양쪽 끝에 수소가 두 개씩 더 있다. H2. 얘네들을 풀어서 쓰면 CN에 H에 En 플러스 2를 나타내야 된다. 단위결합만 돼 있고 얘네들은 알크라고 얘기하면서 단위결합을 쓰는 AN이 된다. 알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탄소수에 따라서 메타, 엘타, 프로파, 뷰타, 펜타 이렇게 붙여나간다. 근데 단위결합만 돼 있으니까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이런 식으로 붙여나간다. 6일 때 헥사, 7일 때 헥타, 옥타, 노나, 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탄소가 하나니까 메테인, 두 개니까 에테인, 세 개니까 프로페인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탄소하고 수소는 정경정도 값이 거의 비슷해서 거의 무극성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또 대칭으로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극성. 그럼 무극성 얘네들은 무극성에도 인력 작용하겠죠. 무극성 얘네들도 인력 작용해요. 무극성 얘네들도. 그럼 인력이 작용한다. 질량을 가진 것들은 모두 다 인력이 작용합니다. 만유인력이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만유인력을 미시세계에는 그것을 분산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량이 크잖아요. 분자량이 크면 분자량이 크면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게 더 작용하느냐?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분자량이 크다는 것은 전자수도 많다는 얘기예요. 전자수가 많다. 그럼 전자가 많은데 얘네들은 움직이죠. 전자가. 전자가 우리가 철새 같은 것도 새들이 저수지 같은 데 가보면 엄청 많이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엄청 많이 다닐 때 보면 걔들이 막 전체적으로 나르는데 어떨 때 검었다가 하였다가 검었다가 하였는데 그러니까 참새가 더 몰려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몰려든. 그거를 전자들도 일몰이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고 움직일 때 그들이 어느 한쪽으로 더 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극이라고 해요. 편극. 전자의 쫄림. 편극. 나타나. 근데 편극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편극. 그 전자가 무극성이면 그러니까 전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 이거예요. 무극성이면 전자가 쏠려 있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균일하게 있다라고 보는데 편극에서 전자가 쏠렸어요. 그럼 이쪽이 부정적인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이쪽이 부정적인 플러스 전화를 띄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편극된 애에 의해서 옆에 있던 무극성 분자도 이쪽으로 플러스로 가고 전자들은 밀려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하고 이때 그 인력이 좀 작용한다는 거예요. 편극이 작용. 그러니까 편극이 더 크게 작용하면
끓는 점, 보일 포인트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산력이라고 얘기해요.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서.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얘를 또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탄소가 4개까지만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25도씨에서. 우리 사는 25도씨. 그래서 부탄가스만 있는 거지. 펜탄부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렇죠? 액체 상태. 그렇겠구나. 그래서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야. 3학년 가서나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극성, 무극성 공유해라.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우리가 2학년 때 공부하지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 이런 것들은 3학년 때 배운다. 전을 뜨겁지 않지만 이렇게 인력이 작용해요. 그거를 분산력. 왜 인력이 작용하느냐? 전자가 치우침이. 근데 전자가 많을수록 쏠림이나 치우침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우침이. 편극이 더 크게 나타나면 이것들끼리의 인력도 더 크게 작용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더 크게 나온다.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전자수가 많고 편극이 크게 나타나서 클로즈는 높아진다. 분자량이 크면 클로즈는 높아진다. 분자량 인력이 커졌다. 그것을 우리는 분산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낸다. 클로즈가 높아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 분자량이 크면 왜 잡아당기네? 왜 잡아당기는데 전자들의 편극이 나타나서 편극의 현상에 의해서 잡아당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이성 기체. 얘네들 탄소 4개, 수소 10개야. 다 단기간마다 있으니까 뷰테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뷰테인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4개가 길게 그냥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로말 뷰테인, 정상적인 이런 말. 여기서 CH3가 두 번째 탄소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소펜테인, 이소뷰테인 이렇게 불러요. 얘네들은 5개짜리잖아. 5개니까 펜타에 펜테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탄소가 5개니까. 근데 길게 돼 있잖아요. 노말 펜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두 번째 탄소에 CH3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소펜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CH3가 동그랗게 만드는 네오펜테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성지체라고 해요. 우주 이성지체. 이성지체라는 건 뭐야? 분자식이 같지만 구조. 분자식이 같지만 구조가 서로 달라. 이게 같지만 구조가 서로 달라서 그리고 서로 달라 어,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성질이 다른 화합물을 구조 이성질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하고 얘가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동물점이나 훈련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멀 펜테인이나 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을 보면 그럼 분자간의 인력도 다르다. 얘네들도 다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극성이에요, 다. 무극성이면 분산력이 작용하겠죠. 분산력이 작용할 거라는 얘기.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끓는 점이 지금 뷰테인 같은 것만 봐도 뷰테인 것만 봐도 끓는 점이 다르다 해요. 끓는 점이 달라. 그럼 분산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해볼게요. 네오, 네오뷰테인, 이소뷰테인이 있어요. 근데 끓는 점이 노멀 뷰테인이 더 크죠. 여기는 노멀 뷰테인, 펜테인, 그 다음에 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있으면 노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산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아까 첫 번째가 분자량이 있다고 했어요. 분자량이 클수록 뭐가 크게 나타난다고? 편극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편극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다. 분자 간의 인력이 커서 훈련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얘네들이 모양. 그 모양을 봤을 때 노말보다는 이소 네오로 갈수록 둥그렇게 되는 거죠. 둥그렇게 된다. 그럼 분자 간의 접촉 면적, 접촉 면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접촉 면적이 클수록 훈련점이 높다는 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크고 접촉 면적이 클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크고 분자 간의 인력이 크고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니까 훈련점이 높다.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순서가 이런 순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말보다는 이소보다는 네오가 조금 더 둥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바짝 붙이고 있는 것을 떼는 것보다 똑같은 손이지만 얘네들이 점점 둥그러질수록 접촉 면적이 적어지니까 분산력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이 크게 나타나서 분자량이 큰데 분자 모양에 따라서 노멀, 이소, 네오 이렇게 갈수록 분자 모양에 따라서도 분자량이 차이가 나고 훈련점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단원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듣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상을 쭉 보고 와줘야 돼요. 그래 다음 주 수업부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나 지금 몇 명이 지금 출석 체크가 안 됐었는데 선생님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비나 학생 왔고 지세일 학생 또 왔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진도 나가고 하면 선생님이 시험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그렇게 갖도록 이렇게 할게요. 과제만 날짜 잘 지켜서 제출해 주기를 잘 부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라고 고생했는데 수업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기서 마칠게요. 선생님 먼저 끌게요.